안녕하세요. 프롬테크 비전 콘서트 사회를 맡은 한양건설 이인영 실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내 프롬테크 시장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한 자리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각 대표님들과 함께 프롬테크에 대한 인사이트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한 분씩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 대표 이수진입니다. 야놀자는 세상의 놀이터가 되고자 여가 슈퍼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여가 슈퍼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방 대표 안성우입니다. 직방은 오늘 보니까 한국의 베이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거래, 그다음에 이용에 대해서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미건설에 있는 이석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프롬텍 기업가는 아닌데 건설 및 부동산 업을 한 28, 9년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 사업인데 다만 대학 다닐 때 이상한 이유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건설 부동산 업역에 있으면서도 이 IT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건설이나 부동산은 조용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초기 프롭텍 업역에 속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미팅도 이제 진행하다가 이렇게 프롭텍 포럼에 합류했고 또 약간의 이렇게 투자도 진행했던 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벨로퍼 회사 피데스 개발을 하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해서 한 20년간 건설 회사에서 다녔고요. 건설 회사 다닐 때 주로 주택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전자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건축과를 가서 늘 이런 쪽 디지털 영역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새롭게 프로테크라는 분야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공간을 만드는 그 일에 또 공간을 관리하는 일에 프로테크라는 새로운 테크를 결합을 해서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경우는 한국 프롬테크 포럼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분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프롬테크를 바라보는 비전이나 시각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테크에 대한 비전을 논하기에 앞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 한 해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0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모두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수지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이군요, 항상.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전이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3월 달 돼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패닉에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 야놀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빠르게 나누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은 성장 위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받쳐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뒤로 하고 성장을 위한 준비와
이익 기반을 위한 준비를 좀 더 면밀히 강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저희한테도 닥쳤지만 결국 이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의 패턴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이 패턴은 결국 다시 새로운 어떤 산업 동력을 유발시키고 발휘하는 기업이 그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저희가 테이킹할 수 있었던 한 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안성우 대표님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네, 이 직방의 입장에서만 보면 좀 여러 가지 뭐 매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 사용성, 그러니까 유저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업인데 방문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은 또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라 이런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저가 한 거의 뭐 2배 이상 올해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존의 그 다른 의식주에서 의와 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데 익숙해졌고 이렇게 뭘 누르면 뭐 음식도 오고 뭐 이제 뭐 야채도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신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앞단에 있는 의와 식에서 사람들이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대해서 선택하는 뭐 평가하거나 선택하거나 뭐 의사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주에 해당하는 것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그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그 유저가 확대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직방에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됐나 보네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미건설은 어떤가요? 예, 저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처음에 연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는 이제 금융위기 때 내지는 리만 브라더스 때의 어려움이나 악몽이 떠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그래서 되게 긴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보니 저희 나라 정부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미 연준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주택이든 오피스든 뭐 리테일 정도를 빼놓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주택 디벨로퍼 내지는 시공사로 출발했지만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이제 꾸준히 이제 그런 다양한 영역의 개발, 시공 이런데 진출한 입장이라 하반기 때는 솔직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지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운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그 인플레이션 해치 내지는 흔해진 현금 대비 이 부를 유지하는 대체제로서 워낙 각광받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거하고 부동산이 오른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서 기업의 자본으로 들어가면 고용이 창출되고 GDP가 커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업도 뭐 이 생산 설비나 사무실 임대료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 역시 그 집에 대한 임차료가 올라가면 실질 처분 가능한 소득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는 게 일반적인 그 학자분들의 말씀이라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완화하는 실마리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프롭텍 산업 혹은 우리 스타트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배 대표님께서는 올해 또 개발협회 회장도 맡아주고 계시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옆에 이석준 부회장은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러신데, 뭐 저는 사실은 올해 뭐 코로나 이전에 뭐 작년 재작년 때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년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주거 중심의 우리 이제 개발해서 다양한 상품,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개발하는 쪽으로 크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실제 사업 내용을 그렇게 이제 바꿔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오게 된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 요 코로나 오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개발이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이 접목이 되는 뭐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대가 큰 대전환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거에 이제 스타트가 2020년이고 해서 거기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하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쳐서 뭐 코로나와 더불어 또 요즘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을 막 증폭을 시켜서 개별 사업장 하나하나 참 손이 많이 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어도 지금 현재 이런 사태 또 프롭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서 남겨서 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10%나 될까요? 그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 30년 동안 고민을 해서 이거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사업에 접목되면 참 좋겠다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10%만 남기고 나머지 90%는 새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후배들 있는 자리에 자주 늘 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같이 배우고 하려고 이제 올해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이제 우리 디벨로퍼들이 모여 있는 이제 디벨로퍼 협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협회 회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롭테크 포럼하고는 어떻게 형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상 그냥 준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전망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되고, 이게 침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침체 이후에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특히 올해는 그 기회가 오면 잡게 되는 준비의 시간을 올 한 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내년에 오는 그 기회, 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또 이게 지금 찬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모두에게 위기와 기회 또 변화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 주제를 보니까 언택트를 넘어 얼택트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성우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굉장히 라임도 좋고 그래서 이 슬로건의 아닙니다.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만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아마 올텍트라는 저 표현이 아마 각 그런 그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그 직방 서비스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자면 그 굉장히 좀 디테일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그 가치가 전반적인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또 오프라인에 있는 그 거래까지 갔을 때 내가 누구랑 만나야 나한테 맞는 그런 뭐 중개사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결을 시켜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다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
중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뭐 최근에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중개사분의 어떤 전문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인 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노트북을 안 씁니다. 아예 집에서 안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그 갤럭시 탭을 가지고 저기 갤럭시 탭 X6 라이트라는 버전입니다. 명확하게 그게 왜냐면 그게 인터넷이 돼야 인터넷이 돼야 LTE가 되는 모델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중개와 관련된 어떤 매물을 찾고 브리핑하고 계약하고 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 윈도우 베이스가 아니라 그 모바일 탭 베이스로 다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상관없이 꼭 뭐 스타벅스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있는 거래와 온라인에서 있는 것들을 더 가깝게 이어줄 수 있는 양쪽의 노력들이 올텍트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네. 아, 네, 정말 좋은 의미네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앞으로 프롭테크 기업들에게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기회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이수진 대표님, 안성우 대표님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위기와 기회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큰 위기, 패닉 상태까지 빠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뭐 여행과 관련된 모든 산업군이 굉장히 위기에 닥쳐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지라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급한 그 돌파구조차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과거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 어떤 패턴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자가 어떤 상황을 좀 원하고 어떤 형태로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는가를 빠르게 감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캐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곧 저희한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 기반, 테크 기반이 있어야 되고, 이 테크를 사용한 데이터 드리븐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산업 기반에서 테크를 중시한, 그리고 데이터를 중시한 저희가 보지 못했던 블랙박스와 같던 이 연결 구도를 누가 쉽게 빨리 풀어내는가가 중요한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열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결국 위기 속에서 그걸 얼마나 빨리 그 열쇠를 찾느냐가 결국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그 여행이나 여가 관련 그 기업 산업군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기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사실 많이 위축됐죠. 여러 가지 최근에 규제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경직된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큰 위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기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시장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공급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공급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새롭게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분, 아니면은 구축 거래에 대해서 그거를 뭐 내놓는 사람들, 그것을 중개하는 분들, 이런 공급자 사이드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사실 불편함이 없으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느끼기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존 방식 말고 뭔가 새로운 것들도 한번 해보자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례 없던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프롬테크 기술의 가치와 역할을 더 잘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드리겠는데요.
이번 질문은 야놀자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야놀자가 왜 프롬테크 기업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으실 것 같은데 방금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야놀자가 지금 어떤 프롬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기술로서 앞으로 여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프로퍼티 하면은 주거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주거 환경 외적으로도 뭐 상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가 상업 공간, 그 비주거 환경의 프로퍼티도 굉장히 많거든요. 즉 공간이라는 것으로 저희는 치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가 슈퍼 플랫폼 혹은 여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사실 사용자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한테 딱 맞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결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택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이 어떻게 보면 블랙다운돼 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더 쉽게 연결하면서 좀 데이터 가지고 사용자나 공급자가 유익하게 혹은 좀 더 질적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호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펜션도 있지만 또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뭐 그 강원도의 골목길이라든지 뭐 남해의 어떤 그 그린 마을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사용자들이 계속 찾고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거를 좀 더 공급자에게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저희의 이제 하나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호스피탈리티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69개에서 지금 매출은 1위로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위가 이제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169개에서 22,000개 정도의 프로퍼티를 저희가 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스 기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모바일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바일 폰 하나 가지고 여러 프로퍼티를 생성해내고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프로테크에 적당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왜 야놀자가 프로테크에 가입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노는 거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매니지먼트하고 오퍼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되는 기술력을 앞으로도 만들고 또 많이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테크 분야에서 야놀자 유니콘을 넘어서 공룡 기업이 될 것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 든든한 선배님이신 김승배 대표님과 이석준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스타트업과 굉장히 호흡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기술 분야에도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프로테크라는 말이 나오기도 이전에 시행시공 분야에서 기술적인 시도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존의 시행시공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시도해 보셨던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또 최근 주목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준 부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28년 전에 저희 회사에 갔을 때 솔직히 저희 회사가 주택 디벨로퍼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공은 이제 거의 뒤따라오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게 AT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컴퓨터가 2대 있었습니다. PC로.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가다 보면 이제 지질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동그란 긴 콘크리트 바위를
거대한 기계가 해머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힘이 나올 때까지 이제 땅에 관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데 그때 이제 이 관입한 파일이 구조적으로 설계했던 만큼의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그때는 별로 지금처럼 정밀하다 할까 아주 그 지내력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게 그 많은 파일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큰 줄을 두거나 아니면 조그만 포크레인을 얹어가지고 이 파일이 뭐 몇 톤까지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샘플링 테스트를 아주 드물게 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제 건물 품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미 그때 PC가 나왔지만 이 구조역학적으로 저렇게 위에서 해머가 내리치면 이 파일이 들어가다가 그 리바운딩이라 해가지고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가해진 추의 무게와 이 파일의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 이 파일이 닿고 있는 제일 마지막 단에 지지력이 얼마가 나오는지 컴퓨터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그게 쓰일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었죠. 그래서 대충 PC가 많이 공급됐길래 대기업 연구소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저희 용어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일 제야 시험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파일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그 일종의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이랄까 분석에 의해서 동적인 변화를 분석해서 지지력을 확보하는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제 입장에서 저희 회사의 성장의 핵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석을 처음 시작했냐면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희 회사 이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는데 우리 주택 디벨로퍼가 사업을 하는 게 그냥 주변에 다른 회사가 한 게 분양이 잘 됐는지 얼마에 했는지 그래서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이 주택 사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케이션 그러는 것은 뭐냐면 어찌 됐거나 시장 자체 내지는 그 부동산 내지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내에 있는 그 생활권이랄까 일종의 지역화된 시장이 항상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 현재 이 예를 들어 광주권에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공기관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인허가 물량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 물량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물량이 빠지고 착공되는 물량은 뭐 70%, 80%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5층짜리 연립이냐 아니면은 20층짜리 아파트냐에 따라서 준공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게 너무 명확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부동산 114나 뭐 이런 데 다 제공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사업 대상지였던 이제 전라남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야 착공한 물량을 다 찾자. 그리고 그것의 준공 시점이 뭐 모집 공고 내지는 인허가 시점에 나오니 데이터를 준공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보자. 그게 미래에 대한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재미 좀 봤습니다. 김승배 대표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예, 지금 충분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새로운 걸 보면 그걸 꼭 해보고 싶은 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저 9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미래주택관도 제가 이제 만들었고, 그때 뭐 2030년의 주택을 상상해서 거기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고 2050년도 만들고 했는데 벌써 이제 그 시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저 프롭테크, 그건 크게 생각하면 디지털 영역이죠. 세상은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겠다. 그건 뭐 저도 지금도 믿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뭐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판교라고 있는데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280실밖에 안 되는데 그 유니트 수가 한 19개나 돼요. 19개나 유니트 수가. 근데 그걸 팔려고 그러면 모델하우스 하나만 지어놓고 어떻게 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VR을 개발해서 그게 2015년인데 그때 모델하우스는 유니트를 2개 지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VR을 쓰고 VR 그걸 쓰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 시기엔 그게 한 1억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시설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걸 보고도 저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새로운 기술로 많이 적용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양 범계역에는 상가를 또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물론 상가도 금방 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역은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바꾸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가급적 그렇게 바꿨고, 그 이후에는 어디 큐픽스 계시죠? 아까 배 대표님. 거기서는 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바로 VR을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던데 가격은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나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나와서 그것도 또 현장에 써봤죠. 이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그 VR로 다 만들어서 현장에 다 안 가고 같이 회의실에서 그 VR 영상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저 장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하고는 아 이건 저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아이템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이제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 프롭테크 포럼에서 이제 여러분을 만난 거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프롭테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 성공의 비결이셨네요. 다음은 얼리 어답터. 앞으로 시행시공 분야에서도 프롭테크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앞서 사무총장님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주요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3, 4년 동안 이런 투자 시장이 어느 정도나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투자를 많이 받기도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시는 직방의 안성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1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유가 그 직방도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투자했던 지금은 이제 뭐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초기에 투자했던 뭐 큐픽스, 뭐 디스코, 스페이스워크 이런 뭐 지금 이 자리도 계시지만 회사 분들이 뭐 그 당시 투자 당시 때는 뭐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거의 한 1, 20배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직방의 성장보다 더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그 프롭테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롭테크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근데 가장 큰 거는 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다 벤처 캐피탈 VC의 일부라고 많이 보여졌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신 이석준 부회장님께서는 뭐 정신적 서포트뿐만이 아니고 물질적 서포트도 만만치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몇 안 되는 그런 건설 업계에서 해주시지만 앞으로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이런 부동산 건설 쪽에서 사실 또 회장님께서도 많이 지금 그런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건설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쪽에 투자를 시작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투자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M&A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에 대한 투자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롭테크 투자하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석준 부회장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석준 부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하신 업체가 무려 2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대상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지금까지 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프랍텍 기업에 이제 관심도 많았고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114가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지 아무튼 창업이 됐는데 그때 저는 그때 창업하셨던 지금 저 명지대에 계시는 이상현 교수님을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힘이 권한이 세지면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 한번 뵀었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웹 기반 PC에서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내지는 부동산 사무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과의 협업 속에서 어떤 아까 이야기 나왔던 뭐 우리 부동산 정보의 어떤 불투명성, 뭐 비대칭성을 많이 바꿔놓았다고 보였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뭐 우리 직방이라든지 호객노노라든지 이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은 당연히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업이 그 공간을 일단은 만드는 것 기획하고 만드는 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 공유해서 하는 그러니까 공간 공유 회사 서비스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주라든지 뭐 패스트5라든지 물론 그 전에 제가 위웍이라는 회사를 알고서 굉장히 인상을 받았었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만한 건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데이터의 플랫폼이나 컨텐츠의 플랫폼이 아니고 부동산은 그 현장에 다 사람이 나가 있고 관리에 그 부담이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게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었고요. 뭐 투자의 대상은 실은 저나 저희 회사는 땅에 대한 투자를 잘하지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그걸 뭐랄까 판단하고 또 그동안의 다양한 케이스나 스토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거라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그 파괴적인 기술 요소 내지는 파괴적인 고객 접촉 채널을 이 프랍텍 기업들이 가져갈 거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씩 투자해 놓고 투자자란 명목하에 그 창업자들한테 만나고 도움 받고 이러는 게 이제 제일 컸었고요. 목적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그 창업하는 분들 내지는 그 팀들의 당연히 열정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공간을 만든다든지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 공간에 대한 그 애착과 비전을 갖느냐,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산업에 대한 뭔가 이렇게 꽂혀 있는 느낌이 있느냐,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느냐, 공간을 짓고 운영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보람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께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항상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배 대표님께는 좀 각도를 달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크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약 7천억 원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향후 3, 4년 동안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요즘 세상에는 미래 예측하는 게 제일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뭐 그걸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는 공학을 했잖아요. 30%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계산해 보면 2조 돼요. 50%씩 성장하면 4년에 3조 5천억쯤 됩니다. 근데 그 예측이 과연 어떤 시장 볼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느냐, 뭐 이건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볼 거냐. 2년 전에 아마 노무라가 아니죠. 참 노무라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그 상무께서 그때 발표를 할 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작은데 거기서 규모의 경제가 되겠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4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매년 발표되는 국부 통계에 부동산 자산 총액이 1경 1천조입니다. 작년도 말에. 그러니까 논밭 다 포함해서 그 중에 건축물이 8,700조예요. 건축물 주거 비주거 합쳐서 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속 토지. 그래서 예를 들면 8,700조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자본 환원율을 계산하면 뭐 이자율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수익률. 그걸 한 3% 4%를 보면 그게 한 300조 내외쯤 될 거예요. 그래 1년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1년 동안 뭘 얼마나 산출했냐, 소비했냐. 거기에 데이터는 한 230조, 40조쯤 돼요. 그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아까 우리 조 처장께서 해주는 거기 136조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순수한 중복된 걸 빼고 국민 총생산으로 부가가치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각 회사가 이제 산출한 그러니까 매출을 다 더하면 그게 한 250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2조나 3조 5천억이라 그러면 그 1%에서 2% 정도 총 볼륨의 한 그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뭐 초기 단계에 그 정도는 적절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기존의 서비스가 웬만한 건 다 그리 이제 넘어갈 거고 연관된 산업도 같이 연관돼서 또 할 거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3, 4년 뒤에 김승배 대표님이 예측이 맞을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도 또 예측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과 테크의 결합이 아시다시피 프롭테크잖아요. 그러면 프롭테크 시장이 앞으로 부동산 산업과 동조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이제 프롬테크 시장이 함께 움직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자꾸 미래를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결국은 부동산 산업에서 핵심 그 비즈니스 영역이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그 업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업역이니까 그 사이클과 같이 가는 게 있고요. 막 경기가 좋을 때는 확장기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럼 확장이 되죠. 또 축소기에 되면 기존에 있는 그 건축물 내지는 부동산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니즈가 생기겠죠. 시장은 확대 안 되더라도 이제 그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확대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도 굉장히 많이 또 새롭게, 왜냐하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이렇게 다운 사이클로 가면 기존에 하는 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효율을 높이는 쪽에 비즈니스가 더 집중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기에도 작동이 되고 축소기에도 작동되는 이런 그 본질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은 같다 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를 늘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야 그 프롭테크 비즈니스가 연속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글로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마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프롬테크 분야는 국가 단위로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프롬테크 분야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전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성우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롬테크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지금 최근에 시작한 게 그 이제 주거 생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앱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 서비스, 그 아파트 그 부동산 거래 정보에 대한 거가 주였다고 하면 이제 탭을 나눠가지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뭐 소식도 받아보고 뭐 관리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다음에 연관돼서 최근에 그런 청소 업체도 하나 같이 이제 M&A를 해서 뭐 청소도 제공하고 뭐 창고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서비스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IoT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IoT 분야로 만약에 놓고 본다고 보면 그런 고민은 들죠. 우리가 이거 해야 할 수가 있는 일인가. 보면 막 아마존도 거의 공짜로 뿌리지, 구글도 공짜로 뿌리지, 요즘 화웨이도 공짜로 뿌리지. 이 환경에서 심지어 네이버랑 카카오도 거의 공짜로 뿌리고 있거든요. 일단 요즘에 보시는 그 스피커 자체가 그런 IoT 허브의 중심이고, 뭐 SK나 KT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 분야는 공룡 기업이 분명히 그런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글로벌리 그런 접근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프로퍼티 구루 쪽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나라에 있는 뭐 관습이라든지 문화, 뭐 거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 나라마다의 서비스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 보고도 뭐 글로벌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글로벌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정보 거래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께서는 그런 국내 프롭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나 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5년 전부터 굉장히 노크를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이 B2C 서비스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B2B 서비스를 글로벌화 하자가 중점 목표였어요. 프롬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로컬라이징화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안성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형태도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컬라이징화가 되지 않으면은 글로벌로 갔을 때 굉장히 참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B2B 간의 그 기술력에 대한 협업 툴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그 안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은 이 B2C와 B2B를 잘 혼용해가지고 글로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 전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전 세계적인 공룡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술력을 만들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전략을 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그 나라가 아직 못하지만 협업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좀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도 충분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PMS라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을 조금 전 세계 각국에 지금 160개국에 이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방식은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호텔에 대한 운영 방식은 각 나라의 이게 기업 그 어떤 로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너무 폭넓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아마도 글로벌에서의 1차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 1차 성공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확대하는 전략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테크 시장의 특성상 해외 진출이 쉽진 않겠지만 야놀자를 시작으로 국내 프롬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을 덧붙인다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텍 산업을 나눌 때 컨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이쪽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먹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미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 솔루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걸 쓰듯이 그런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뭐 VR이든 BIM이든 이런 걸 덧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컨텍 시장은 이미 그 과거에서 내려온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전체 솔루션을 커버하는 영역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롬테크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이석준 부회장님과 김승배 대표님께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우리 이수진 대표보다는 짧을 걸요. 먼저 하셨죠? 제가 2004년부터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이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를 포함한 이런 변화가 심한 시기에 그럴 때 그걸 이겨내고 저 평상심을 갖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기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 중에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뭐냐 내가 진정으로 뭐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거냐 고객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거는 끝까지 이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명을 하는 회사를 한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죠. 밤을 밝히고 어둠과 밤을 밝히면 그 사람들한테 활동 시간을 더 길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변함없는 그 기본적인 그 자세죠.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프로테크라는 영역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영역이 과연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거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대해서 잊지 말고 또 조금 벗어났으면 다시 또 기본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오래가는 기업으로 또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요즘 우리 프로텍 기업들의 상당 한 회사들이 기존에 우리 직방이 부동산 협회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빅밸류였던가요? 빅밸류가 감정사 협회와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면허를 받고 영업을 해오셨던 그런 중소규모 내지는 개인 사업자들의 업역과 IT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율성, 편리성, 고객들의 선호하실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혁신하고 개선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꽤 염려했던 바고,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게 드디어 수면 위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나 이 기득권이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배경이 있는 거고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내지는 사육 관행적으로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일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일의 전문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나쁜 의미에서 보면 기득권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혁신 기술에 의해서 흔들릴 때 이게 기업 단위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 타다 유명한 우리 프랍텍 기업, IT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타다인데, 타다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저 마트 대규모 할인점들을 출점을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강제 주말 휴업을 시키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께는 이놈의 나라가 답답하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 업에서 평생 종사하고 나름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자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걸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이런 파괴적 혁신,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증가하고 전체 국민들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그런 반작용이라, 결국은 우리 프로텍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도 정부 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국회에서는 일반 대중 국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법의 방향이 정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은 글쎄요, 원래 혁신이라는 걸, 도전이라는 걸 내세우는 게 미국의 역사의 그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전직 활동이라든지 기본 사회 그 안전망이 조금은 더 돼 있는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중국은 어찌됐거나 공산당 일당 독재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밀고 나가는 건데, 일반 국민들의 그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폭 저희 나라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답답한 바는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기업하는 입장에서의 한국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향하시는 전략적인 그런 사업 방향에 있어서의 기존 플레이어들과의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거냐,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또 하나의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 프로텍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튼 여전히 국내 스타트업들 중에 보면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이 불편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켓컬리 같은 걸 보면 저는 되게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상이 지금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고, 뭐 향후에 자율주행 차들이 나오고 있고, 비싼 도심 공간은 공유 주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 부상되는 트렌드 속에서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전략을 생각하시는
그런 균형감이랄까요? 아니면 현실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호소하고 어필하고 할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국의 어떤 그런 실용적이고 우리 역사적인 흐름,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되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나 정책 변화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계시는 후배 기업가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프롬테크가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듣고 싶습니다. 프롬테크가 무엇이다? 이수진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롬테크는 미래의 가치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력과 우리의 삶의 터전 공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 그 기술력으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삶에 있어서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바뀌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자 척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프롬테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포럼의 회원사분들이 많이 모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기존의 공급자 분들께서 더 많이 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단순한 시도를 떠나서 이게 정말 피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더 많이 먼저 도입할수록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프롭테크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 부동산 업역에 있어서 기존에 다양한 역할을 해왔던 각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 속에서 어떤 핵심 경쟁력 요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가요? 저는 프롭테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제가 공돌이거든요. 공대를 다녀서 그때 보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공돌이 유머라는 게 있어요. 그 엉뚱한 공대생들 거기 보면 미분 귀신, 적분 귀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란 미분 귀신과 적분 귀신의 놀이터다. 좀 엉뚱한 얘기죠. 이 프롭테크라는 게 세상을 그게 아마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운 게 아마 이 프롭테크 세상에 올 걸 저거 상정해 가지고 아마 가르쳤나 봐요. 세상의 모든 걸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 게 프롭테크고요. 잘게 그 1조짜리 빌딩을 5,000원짜리 소유권으로 쪼개 가지고 그걸 갖고 5,000원을 갖고 있으면 뭐 한 25원 배당도 해주고 이게 과거엔 불가능했잖아요. 이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0과 1까지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10원, 20원 모아가지고 10억도 만들고 그 이제 뭐 P2P 같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걸 쪼개다 보면 거기서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가 보여질 거고 또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 쫙 모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값어치가 있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굉장히 요술 방망이 같은 게 이제 프롭테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기자님들 내일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프롬테크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롬테크 산업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